안녕하십니까, 방인조강 회사입니다. 오늘 543강은요, 임원이 조기 은퇴를 할 때 이제 추가 퇴직금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때 이것이 퇴직소득 분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분류할 때 세금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이제 총 5억을 받았는데 5억 중에서 1억이 이제 퇴직소득으로 되느냐, 근로소득 되느냐에 따라서 퇴직소득 되면 전체가 낮은 세율을 받고, 근로소득으로 되면 높은 세율을 받고 건보료도 내니까 그걸 치면은 1.2억 원이 되고 낮은 세율로 되면 총 1억이 돼서 추가의 그 2천 차액의 가등의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서청이 저는 6월 22일자 내지에 이렇게 제가 원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지 원전이 이렇게 있고 그걸 제대로 뽑았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기본 개념은 어떤 임원이 이제 10년을 근속했어요. 10년을 근속해서 연봉이 있고 그 연봉이 이제 1억 5천에서 3억 사이라고 치고, 그래서 그때 어쨌든 퇴직금이 같이 발생하니까 그에 대한 초과이익이 이제 퇴직금 규정에 의해서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면 다 괜찮은데, 퇴직소득이 아니고 이제 초과 차익 중에서 세법상으로도 근로소득 분류되면 어떻게 과세가 되느냐 그런 얘기죠. 자, 퇴직연도의 한계 세율은 이제 연봉이 자기가 있었으니까 1억 5천에서 3억까지는 38%가 되죠. 그래서 한계 세율은 41.8%가 되고, 마찬가지 이제 그런 조건이 있다고 치고, 거기에 이제 건보료까지 6.47% 붙으면 총 그 1억이 퇴직소득으로 근로소득 분류됨에 따라서의 한계 누진 세율은 48.2%가 됩니다. 48.27%가 돼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이만큼 더 붙느냐 안 붙느냐 이런 차이가 이제 있다는 얘기죠. 자, 총 퇴직금이 5억 원이 다 인정이 그대로 되면 이제 어떻게 퇴직소득세 계산이 되냐면, 5억에서 기본공제 400만 원을 빼면 이제 이렇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보통은 이제 무조건 10년을 근속했으니 10년으로 나눕니다. 그럼 1년당의 퇴직소득이 나와요. 1년당의 퇴직소득은 무조건 표준화시킨다는 개념으로 12배를 곱합니다. 12배를 곱하면 나중에 이제 12배로 다 나눠주니까 상관은 없어요. 12배를 곱하면 5억 9,500이라는 이제 이 퇴직소득 총 간주초득 12년, 12개월에 12년이라는 총 기간이라고 치는 거예요, 이게. 일반 평균 퇴직 근속 기간 5억 9,500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으로 빼주는 게 1억 5,150만 원이 있고, 여기다가 그 초과액에 대해서 저기 35% 곱하면 2억 5,500에 기본 공제, 그러니까 5억 9,500에서 반 정도 2억 5,500이 빠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퇴직소득 과세 표준은 5억 9,500에서 2억 5,500을 빼면 3억 4천이 되고, 3억 4천에 대해서 연환산 세금은 이제 3억 초과에 대해서 3억까지가 9,460이니까 9,460 플러스 4천에 대해서 40%를 곱하면 1억 1천이 됩니다. 1억 1천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나오는데, 이것은 12로 곱한 거니까 다시 12로 나눠줘요. 12로 나눠준 다음에 그럼 이제 1년치가 나오죠. 1년치 나오는 거에다 다시 10년 근속했으니까 10을 곱하면 이렇게 이제 1억 100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년에 5억에 대한, 그러니까 누군지 5억의 퇴직소득을 10년 근속기간에서 받으면 1억 원 정도 낸다. 이게 이제 20%쯤 내는 거예요. 그래도 근로소득 세율 48%에 비하면 되게 낮은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낸다 그런 얘기죠. 반면에 이 5억 중에서 1억 원이 이제 규정이 안 맞아가지고, 아니면 세법상 규정보다 초과한 1억에 대해서 근로소득 간주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소득은 이제 5억이 아니라 4억이 되는 것이죠. 4억에 대해서 400만 원 기본공제를 빼면 이제, 그리고 거기다 이제 10년 근속기간을 나눈 다음에 다시 12년으로 곱하면 이것이 이제 12년 동안으로 간주했을 때의 총 퇴직소득액 4억 7,500이 나옵니다. 4억 7,500에 대해서 퇴직소득 공제는 이 연부연수로 빼면 1억 5천에다가 6,100 더하면 2억 1,300이 돼서 4억 7,500 빼기 2억 1,300 하면 퇴직소득세 과세 표준은 2억 6,200이 되고, 2억 6,200에 대해서는 1억 초과액에 대한 3,760만 플러스 초과액에 대한 38%를 곱하면 이제 8천만 원의 연환산 세금이 나옵니다. 이 연환산 세금 8천만 원에 대해서 다시 이제 아까 앞에서 곱해줬던 12로 나눠주고,
그래서 10년으로 근속해서 10년을 곱해주면 이제 여기다 1.1로 곱한 지방소득 하면 7,354만 원의 퇴직소득세가 나요. 그러니까 5억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1억 100이지만 4억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7,300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보다 조금 세율이 낮아지면서 좀 더 금액도 저때 2,700이나 차이가 나죠. 그러나 1억에 대해서 근로소득 간주되기 때문에 저 위에 있는 한계세율 48.27%를 묻게 돼요. 그러니까 20% 정도를 들내는 대신에 48%를 더 내니까 결국 두 개를 더하면 이제 1억 2,100이 돼서 5억 전체가 퇴직수로 분류됐을 때 1억 100인데 5억 4억만 퇴직수로 분류되고 1억은 근로수로 분류되고 합산이 돼서 연말에서 합산이 되면은 1억 2,100이 되니까 두 개의 차익은 2천만 원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같은 1억을 가지고 1억이 퇴직수로 분류되면 2천만 원 더 내서 덜 내서 이제 다 받고 근로소득 분류되면 2천만 원 더 내서 8천만 원만 더 받게 되는 그 2천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기 은퇴할 때 여러 가지 조건도 가급적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도록 여러 가지 규정을 잘 정비하고 서로 조건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인정 회계사였습니다.